예, 안녕하십니까. 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에 입학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됐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과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공부하시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은 누가 계시는지, 또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잠깐 제 얼굴을 옮길게요. 그래서 학과 소개, 교수 소개, 자, 교육과정 및 진로 안내하면서 교육과정을 일일이 세세하게 안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수 선배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학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화면 때문에요. 자, 먼저 우리 세무회계과의 학과 로고입니다. 첫 슬라이드에서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과의 로고는 영문자 TA를 형상화해서 만든 로고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쪽이 우리가 T자 형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A자 형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회계라는 것은 물론 혼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활 중에 서로 협력해 나가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수들과 관계도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그래서 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리고자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세무회계과만의 특징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무회계과는 100% 회계학 전공의 전임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일부 전문대학들에서 세무회계과의 교수님들이 대학교 생활은 회계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공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는 대학원 모두 일관되게 회계 공부를 하신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무회계 사무소 실무 경력을 갖춘 교수님이 계셔서 실제 실무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또 무엇보다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굉장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된다라는 것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더 강점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 최초로 실무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혹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회계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산회계라든가 회계정보처리 실무, 한국공인회계사회나 AT 자격증. 근데 이런 실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격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하고 많이 다른데, 우리 학과 실습실에는 더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실무 프로그램인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실무 프로그램이 실제로 교육된다라는 거. 그래서 2학년 때 주로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공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교육과정은 자격증 기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안내드리겠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떠한 우리가 자격증들이 교과목과 대응되는지를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텐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원가 진단사라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기업 쪽에 취업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자격증이 되겠고요. 또 전문대학 유일하게 경영분석사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AT 자격시험을 우리 대학, 우리 실습실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교육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실습하던 공간에서 시험을 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 자, 네 번째, 전통이 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학과가 개설된 지. 그래서 다수의 우리가 공무원, 세무사, 경영학 박사까지 배출을 했고요. 또 전문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세무회계 전공으로는 유일하게 지역 특성고등학교하고 3+2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체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동시에 저희가 이제 서울서재 4년제 대학과 연계교육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어느 대학 무슨 과라고 밝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개설 목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척이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학사 이후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저희가 계속 격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학과 목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바른 인성과 실무 지식을 갖춘 전문 세무회계인을 양성한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 4가지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저희가 교수진들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쫓아온다라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역을 간단하게 볼게요. 역사.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무회계과로 80명 정원으로 2000년에 첫 입학생을 받았고요. 2007년에 세무 및 관세직 공무원 6명이 나왔습니다. 왜 6명인데 9건 했냐면요, 시험을 2번 합격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그래서 2007년과 8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뭐 1명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만 얘기하고 있고요. 자, 2010년에 첫 세무사가 나왔는데요. 2012년엔 그리고 공인회계사. 사실은 이제 요 세무사 합격한 친구가 공인회계사 시험도 같이 합격을 해서 지금은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 졸업생 중에 첫 경영학 박사가 나왔고요. 2015년에 세무사가 2명이 합격이 됐고, 또 공무원이 3명 추가로 합격이 됐습니다. 자, 2017년도에 세무회계과 입학 정원을 70명으로 낮췄는데요. 이거는 뭐 학과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학 정원을 줄여야지 재정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회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전부 다 80명에서 70명으로 줄였을 때 그때 줄여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2019년에 세무사 1명이 더 나왔고요. 공무원 또 1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작년에 경영학 박사 1명, 그리고 우리 졸업 동문 중에 2분이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됐고요. 경찰 공무원도 1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공부한 친구고요. 그리고 올해 세무회계학과를 세무회계학과로 학과명을 변경을 했고, 또 경영학 박사가 또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졸업생들의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여기 이런 현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교수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인 저의 말씀드렸고요. 저는 주로 이제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에서 회계학 분야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것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김재준 교수님 계신데요. 이 김재준 교수님은 이제 원가 회계를 전공을 했어요. 우리가 회계가 원가 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크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원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해주시고요. 자, 3번째 보이시는 분은 조문기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로 재무회계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회계 원리란 교과목을 저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이효진 교수님이요. 이분은 세무회계를 전공하셨고요. 세무신고실무, 세무회계 연습 이런 교과목을 담당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세무사 사무소 실무 경력을 갖추고 계신 교수님이면서 실무교육 중심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4사람은 이제 전임 교수라고 합니다. 전임 교수라는 것은 다른 곳에 출강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안산대학교에 거주하면서 있으면서 안산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수님별 연구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겸임 교수님,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인데요. 자, 배준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못 만날 거예요. 2학년들부터 만나게 되는데요. 예, 현직 세무사로 계시고요. 예, 주로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교과목들을 주로 담당해 주시고요. 조윤석 교수님은 예, 전공이 원가 회계십니다. 그리고 원가 진단사라는 자격 시험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기관장이십니다. 그래서 원가에게 원가 분석 실무 이런 교과목들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교양으로 만나실 거예요.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교양으로 먼저 만나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김용기 교수님, 예, 회계학 현직 세무사시고요. 조세법 개론, 예, 부가가치세신 거 이런 교과목들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십니다. 자, 심동희 교수님, 예,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예, 경제학 원론, 재무분석, 재무관리 이런 교과목들을 예, 담당을 해주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명환 교수님 계신데요. 이명환 교수님은 주로 이제 저녁반만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 현대사회와 경영학이라든가 뭐 전공 세미나 뭐 이런 교과목들 담당해 주시고요. 김성원 교수님 예, 부동산학을 전공하셨고 경영학 원론, 스프레드시트 활용 실무, 그래서 실무에서 활용되는 그런 것 중심으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김태철 교수님 예, 현직 노무사시고요. 예, 인사노무관리, 인사급여 실무 이런 교과목들을 담당을 해주시게 됩니다. 예, 직장이 대학에서 굉장히 가깝게 계세요. 그래서 예, 학교 근처에서도 가끔 뵙니다. 예, 자, 이런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보내야 되는 분이 우리 차유나 조교민이다. 학과 사무실에 주로 있고요. 예, 여러분들과 관련된 장학금, 학교 행사 등 이런 내용들을 공지하고 예, 수업 시간표를 직접 예, 작성을 해주시고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사항, 고민사항도 해주시고 뭐 학과 행사도 관리하고 실습실 뭐 실습실 잠겨 있으면 문 열어주는 것까지 이런 것 주로 담당하고 실습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과 관련된 것 그리고 대학 행정과 관련된 것을 예, 처리해 주시는 예, 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차계나 조교님 예, 이렇게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공부할까요? 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이제 크게 회계, 세무회계, 예, 자격증과 관련된 것, 기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것, 재무회계, 관리회계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와 관련된 것, 뭐 세법 개론, 예,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교과목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하는 이런 자격증들, BMA라는 기업경영분석사,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하는 ATC 자격시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원가관리사, 원가진단사 이런 자격증들을 우리가 전공 교과목에서 또는 특강을 통해서 이런 교과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일반 경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은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은 이제 수강 신청하면서 교육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목보다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4학기 동안 우리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데 적어도 요 시점에서는 이런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뭐 회계정보 처리, FAT 2급 저희 학교에서는 그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인 전산회계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더 전고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회계사에서 하는 FAT 2급 또는 이제 세무사에서 하는 기업회계 3급은 요거는 이제 이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학년 때 이런 FAT 2급, 1급 뭐 회계관리 요거는 3일 회계본에서 하는 이론 시험인데요. 원가분석사 2급 요런 교과목들을
자격증들을 우리가 교과목 또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2학년 1학기가 되면 좀 할 게 많아지죠. 그쵸? 예, 그래서 TAT 2급, 원가 분석사 1급, 그리고 이제 교과목이나 그 특강을 통해서 세무 신고 실무 포트폴리오 작성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실무 교육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 실습도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체에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는요 모두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 또는 선발되는 분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런 자격증까지 해서 자격증 기반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했던 이런 어떤 특강 사진들인데요. 2020년은 이런 저희가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주로 했던 내용들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로 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크게 나눠보면은 더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할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더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격시험, 전문 자격시험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렇게 나눠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취업이 되겠는데 취업도 보면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반 기업으로 갈 수 있고 회계나 세무사무소 또는 법인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금융권으로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4대 시중은행, 시중은행 이런 데는 거의 이제 가기 어렵지만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또 이런 쪽으로 취업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진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먼저 더 공부하실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진학을 지금부터 특히 이제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편입 영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정 수준의 학점 관리, 즉 여러분들 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그냥 손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성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한 80점 이상 정도 되는 성적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평점이 3.5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학습 관리 잘 하시고 영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 과목이 영어라는 걸로 줄어드니까 한 과목만 하면 되니까 대신 평소에 학업 공부 학교 공부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취업 편입했던 학교들을 좀 나열해 보면은 아래쪽에 있어요. 굉장히 여러 대학들이 쭉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학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하고 무시험 전형 편입 어떤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인원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4명, 5명 정도 이렇게 항상 매년 제한적인데 거기에 가면은 무시험 전형이라고 했지만 필기시험은 안 보지만 영어 면접을 하더라고요. 영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있고요. 기타로 보면은 이제 국제사이버대학교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사이버대학으로 이 대학으로 진학하면 학술교류 장학금을 받기로 그렇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현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 교수님들하고 개발 상담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취업 동문이다 그래서 잘 취업한 여러분들 선배들을 잠깐 소개해 보면은 보통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02학번의 김성훈이란 여러분들 선배는 공인인가세 시험에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공인인가세 시험에 나중에 합격해서 지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서회계법인 근무하고 있고요.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재작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여러분들의 좀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석, 김창원, 이재원 이렇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다 지금 이 김창원 세무사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개인
사무실을 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9급 계리직 합격자. 그래서 9급 계리직 시험인 요건 이제 우정국, 우체국입니다. 거기에 계리직 시험을 합격한 여러분들 선배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여기 현대글로비스에 이제 두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그룹에 하나호텔앤리조트, 하나건설이 있는데 이렇게 취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쪽에 취업을 했던 KBS나 SBS, 여긴 자회사고요. 뭐 동서회계 보면 신라스테이는 이제 신라호텔 자회사인데요. 거기 취업한 여러분들 선배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있는 사람들만 설명을 했고요. 또 우리 졸업생 중에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첫 우리 경영학 박사인 이정희 교수는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 신한산대 세무회계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아까 교수 소개에서 얘기했던 세무사 사무소 실무 경력을 갖춘 우리 이효진 교수,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06학번. 그리고 08학번 이유선 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계신데 이분도 우리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대학생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만 하면 졸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입학을 하신 분들은 졸업하려면은 총 7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이 졸업이 가능합니다. 최저 74학점입니다. 근데 이 최저 74학점에서는요, 교양 필수 과목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74 중에 3학점은 교양 필수 과목이 되겠고요. 전체 우리 학과는 총 31과목이 개설돼서 79학점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한 졸업은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있고요. 교육과정은 요람이나 홈페이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성적이 부여될 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것은 전체 수업을 들었던 인원 중에 특정 비율만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등급 구간을 나눈다라는 건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석, 평소 성적을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보여주겠고, 그래서 이게 등급이 A+부터 F까지 보여지고요. 이 F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 교과목은 이수한가가 되고, F를 받게 되면은 학점 미이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는 95점 이상, 각 과목별로요. A는 90점 이상, 이렇게 5점 단위로 나눠서 등급 구간이 부여됩니다. 이쪽 받으면 권총 찬다고 해서 학점 미수가 되니까 안 받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석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3학점 교과목이라고 하면 3번 출석을 부르게 돼 있어요. 주당요. 주당. 그리고요, 지각을 3번 하게 되면 그것은 결석 1번으로 인정하게 되겠고요. 각 교과목별로 수업 시수의 4분의 1 이상 결성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F학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출석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본인이 뭐 결혼했다던가,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된다, 이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학 홈페이지나 대학 요람을 보시면, 대학 홈페이지에 학칙을 보시면은 출석 인정 사유가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거기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시 못한 경우가 있다라면은 각 교과목 교수님들께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시면은 양해를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면 항상 여러분들 수업 듣는 교수님,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알리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나온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사전에 알리시고, 사전에 알리기 어렵다라면 반드시 사후라도 알리셔야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빠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나 1학년 들어오고 나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년 말 성적의 평균 평점이 1.2 미만이거나 또는 1년 동안 총 취득한 학점이 20학점이 미만인 경우에는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요.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교과목에 전과목 F 처리된다. 즉 이수 학점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학습은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졸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유념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여러분 들어온 선배 중에 한 분은 2학년 진급을 실패했습니다. 그냥 다 졸업하는 거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자, 아까 방금 평점이란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보통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듣는 학점이 한 학기가 보통 19학점, 18학점 이 정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1년 동안 듣는 학점 수가 거의 한 40학점 가까이 돼요. 38학점, 39학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평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면은 3학점 단위의 6과목을 들으면은 총 3, 6, 18이죠? 18학점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돼요. 한 학기에. 그럼 6과목인 거죠. 자, 각 과목별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은 요거를 우리 대학은 4.5점 만점으로 평점을 매기거든요. 그러면은 A 플러스는 4.5점, A는 4점, B 플러스는 3.5점, B는 3점, 0.5점씩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요거 3점이 아닌데 잘못되어 있네요. 아마 제가 이걸 B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요게 B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4.5점에 이 과목의 학점이 3점이죠. 3학점. 그래서 3을 곱해요. 그래서 총점을 이렇게 각 과목별 평점을 계산해서 총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1.5점이 내가 받은 총점인데 그것을 내가 수강한 학점으로 나누면은 평점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B예요. B. B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평점을 계산한다. 나중에 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 나올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우리 대학은 첫 수업이 9시 반에 시작이 되겠고요. 모든 수업은 50분 강의에 10분 휴식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해보셨겠죠? 그래서 9시 반부터 이렇게 수업이 되는데 우리 대학 시스가 좀 특이한 게 4교시하고 5교시 사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유는 점심시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더 가지시라고. 그래서 5교시 시작 시간은 30분에 시작하지 않고 40분에 시작합니다. 1시 40분에. 10분 휴식이 더 있습니다. 밥 먹으라고. 이런 것이 좀 특징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하시게 될 때는 이러한 수업 시간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있고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 있는데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셔서 교수님들과 실제로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50분 동안 강의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보통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수업은 지정된 기간, 보통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시는 건데, 우리 대학교에 e클래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접속을 하셔서 수업을 듣는데, 이 동영상 온라인 수업,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1시간이 25분 미니멈, 25분 이상 되는 강의입니다.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1시간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 대신 과제나 퀴즈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의가 있어서 이거는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세 가지 형태, 직접 학교에 출석하셔서 교수님과 만나서 하는 수업이 있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는 수업,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수업,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제 대면 수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저희 시간표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간표를 지금 띄워놨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와서 모든 수업을 듣게 된다라면은 보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주간에서 학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1학년,
예, 여기가 이제 2학년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학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1학년, 예, 2학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반 표시가 있어요. 아직 반이 지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반은 개강 후에 여러분들 학번과 함께 배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앞에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자, 먼저 1학년 A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예,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월요일이 없죠. 예, 이번 학기 여러분들 월요일은 쉬셔도 됩니다. 예, 월요일 날 수업 없습니다. 예, 네,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같이 쉬셔도 되죠. 예, 좋죠. 예, 화요일 날, 예, 그래서 A반인 경우에는 예, 수업이 10시 반부터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이야기예요. 10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돼서 4교시에 끝난다라는 표시 되겠고, 만약 B반이 되면은 학교에 와서 전체 수업을 들을 때는 화요일 1교시 9시 반까지 오셔서 예, 1시 20분까지 수업을 4시간 듣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과목명이 조셉 버게론 A반은 담당 교수님이 김용기 교수님이고 534호 우리는 전부 다 진리관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예, 진리관에 있는 강의실 번호고요. 이 앞에 5는 층수를 이야기합니다. 5층에 34호, 회계원리는 5층에 3호. 그래서 김성중 제가 한다 이렇게 구분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플이라는 수업은 교양 필수 여러분들이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거 비슷하거든요. 예, 약식 예배 드리는 건데요. 강석번 기념관이라고 가장 큰 강당, 아마 대학 OT를 통해서 시설을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정문에서 계속 직진해서 올라오면 가장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 드리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수업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겠죠. 예,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시간, 그 다음에 교과목명, 교수님 성함, 강의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시간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예, 시간에 예, 맞춰서 예, 대면 수업일 때 학교에 와서 듣는 수업일 때는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학번 부여되고 인터넷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e클래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접속하면 교과목별로 다시 교수님들이 안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면 수업이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진리관 5층에 오셔서 됩니다. 학교 정문이 여기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셔틀버스를 타면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면은 여기에 내리고요. 학교 정문 옆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타면은 이 정문에서 쭉 들어와서 요 꼭대기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요 건물이 강석본 기념관이고요. 여기서 내리셔서 이쪽으로 걸어 오시거나 아니면은 시내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이거 언덕입니다. 등산하십니다. 예, 쭉 올라오셔서 이 건물 가장 기다란 건물이에요. 예, 건물 5층으로 올라오셔서 주로 이쪽 편에 5층에 이쪽 보통 여기 서쪽이거든요. 이쪽이 서쪽 끝편에 주로 우리 강의실이 주로 있어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학교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인 e클래스를 접속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인터넷 갓 이후에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건데요. 이 e클래스 시스템 이거는 제가 접속한 화면이라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과목이 여기에 뜰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는 교과목이에요.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뜰 거고 일정이 여기 쭉 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클래스.ansan.ac.kr 그냥 포털에 안산대학교 e클래스라고 치면은 검색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쪽으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어떻든 인터넷에 나중에 가입을 하시고 안내 받으실 내용입니다. 자,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은 이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담임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안내사항을 매일 아침에 선생님이 뭐 수업 열어서 이거 어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공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동일 내용을 그냥 안내해요. 문자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그럼 어디를 하느냐 알아야 되겠죠. 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언제 수업이 시작되는지 또는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공지한 매년 동일한 장학금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생기는 장학금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국가장학금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이 국가장학금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또 뭐 학과 자체적인 행사와 관련된 것도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 대학 홈페이지, 이 화면에 캡처해 놨는데 홈페이지에 여기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권장하기는 월요일이나 월요일쯤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 또는 금요일로 한번 또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자, 홈페이지 말고 이제 학과 홈페이지, 뒤에 학과 홈페이지 URL을 또 소개할 거예요. 학과 홈페이지에도 학과 뉴스, 학과 공지, 학과 홍보에서 여기 학과 뉴스와 학과 공지사항은 여러분들 들어와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된, 개별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들은 주로 이클래스 시스템에 해당되는 수업에서 공지를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공지했던 내용이에요. 기말고사에 대한 거, 뭐 과제에 대한 거, 문제 수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클래스 시스템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3군데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공지사항. 자, 그 다음에 학교로 오시게 되면은 또 공지사항이 어디 붙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학과 사무실 옆에 벽이에요. 5층, 진리관 5층에 있어요. 학과 사무실도. 학사행정과 관련된 거, 실습 취업과 또 자격증과 관련된 각종 게시물들, 특히 이제 자격시험 일정과 관련된 포스터들이 여기 공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정보 별도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면은 요거는 학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입학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그 각 반 편성이 되고 나면은 반대표를 우리가 선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반대표를 통해서 카카오톡 다 쓰시죠? 우리는 주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보시고 읽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꼭 공지는 잘 확인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정말 잘 하려려 하면은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전임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각 교과목 교수님하고도 가깝게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과 친해지는 게 별게 아니라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세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뭐 전화상으로 전화 드리기 어려우면은 이메일로 질문을 드리는 방법, 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로 SNS로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교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질문하는 방법이 예의를 갖춰서 하는 방법이 있죠. 교수님, 저는 세무회계학과 1학년 A반이면 A반, B반이면 B반, B반 누구입니다. 교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거나, 또는 문자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질문사항이 있는데 혹시 전화 드려도 됩니까? 언제쯤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편성이 되면 반별 지도 교수님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 교수님하고 진로 설계, 인생 상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교수님들과 가까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좋은 일자리가 많을 때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천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수님 개인으로 연락이 와서 추천이 돼서 취업이 돼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선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가까이 지내자. 교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교 선생하고도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에 어떤 그 취업하는 경향에 보면은 전공이나 또는 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경험이 꼭 이제 실제 업체에 가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들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공과 회계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격증과 관련된 또는 실무와 관련된 특강들을 꼭 들어보시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 희망 받아서 시행하는 것들이 현장 실습이라든가 또는 5월 달에 세무서 가서 이건 2학년 때 할 겁니다만 소득세 신고 도우미 하는 것 이런 것들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학과 자체 활동이 있어요. 학술제라든가 또 학교에서 하는 뭐 취업 캠프, 특강, 모의 면접 이러한 것들 학과 동아리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회 학과 학생회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이제 구직 서류라고 해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겠구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그런 것들이 기재되면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저거 내일 하냐 나 돈 되는 거 아니야 나 알바하느라 바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기회가 됐을 때 꼭 참석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네 번째, 빠르게 진로 설계를 하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 놀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학생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 1학기 마치고 갔다 오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기가 잘 안 맞아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복학할 때 또는 휴학할 때 이 기간이 길어져서 1년을 그냥 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휴복학 기간에 휴학 기간이 중간에 비는 기간이 많이 안 생기도록 일정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지도교수님하고 꼭 상담을 할 때 입영 시기 조정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전문 자격 시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회계사 해야지, 세무사 해야지. 누구나 회계사나 세무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짧아도 여러분들 5년, 최장 한 8년, 10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이제 선배 이재원 세무사가 이제 특강을 좀 한 것을 동영상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세무사나 세무공무원 또 회계사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장기 플랜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내가 취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일반 기업의 회계직으로 회계 또는 이런 격리직으로 갈 것인지 또는 회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갈 것인지 또 세무회계사무소나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물론 요거 1, 2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난 더 공부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앞서서 설명했지만 우리 세무회계과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하고 지금 연계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진학 하는 방법. 특히 이제 진학 쪽과 관련된 것, 전문 자격 시험과 관련된 것은 또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까지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OT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OT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개강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진부터 좀 찍어주세요. 증명사진 2장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 인터넷에 여러분들 사진이 올라가고 신상증명이 올라가고요. 또 학생증 발급할 때 또 필요합니다. 자, 사진을 2장을 준비하는데 증명사진을 하세요. 반명 한팜 사진 말고요. 증명사진을 준비하시면 되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너무 꾸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면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물과 다르게 가공하진 사진 성형하지 말아 달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의 사진 또 고등학교 입학할 때의 사진을 그냥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 졸업 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복을 입고 또는 정장을 입고 새롭게 좀 찍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사진 뒷면 제출할 때 꼭 여러분 이름 없이 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진 뒷면에 사인펜으로 쓰면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여러분들 이름 꼭 적어서 그 다음에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름하고 여러분들 뭐 생년월일을 적거나 좀 이렇게 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중요 서류로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주민등록 초본 한 통, 요거를 직접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주민등록 등초본은 아마 그 자료 입력하고 아마 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사진 2장,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주민등록 초본 한 통은 OT 끝나시면 바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거 원칙은 학교에 오셔서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는 학교 오기가 좀 너무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 여기 써놨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여기 안산대학교가 빠졌네요. 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교재는 어떻게 할까요? 교재는 각 교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개강하고서 개강 첫 주차, 두째차 수업을 들으시고, 특히 이제 첫 주차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교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교재를 구입하세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수업별 교재를 아마 올려놓을 겁니다만, 꼭 수업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입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 우리 학교에 서점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진리관 지하에 북스밸리라는 서점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셔도 되고, 그냥 배송받고 싶으시면 인터넷 서점, 외부 뭐 대형 서점, 뭐 교보문고, 무슨 랄라디, 뭐 EX24 다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교수님이 안내한 교재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문하셔서 배송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학교 서점에서 안 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저거 있죠. 뭐 여러분들 교양 필수 과목 중에 어느 과목은 학교 서점에서 밖에 안 파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내를 받고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요. 개강은 3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학번과 수강반은 현재 3월 2일 날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뭐 인터넷에서 문자를 통해서든 어쨌든 공지할 예정이고요. 학번이 부여가 돼야지 대학 인트라넷에 가입이 하고 신상조사서라든가 또 우리 대학 이메일 계정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대학 이메일 계정이 있으시면은 또 오피스 365라는 계정 신청을 해서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팀스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우리 그거 여러분들 학교 계정 있으면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등록하는 거 3월 2일 이후에 가능하고요. 또 인트라넷 가입돼야지 수강 신청을 확인하거나 또는 각종 증명서를 거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강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서로 뭐 궁금사항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2월 26일 금요일 일단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리관 5층에서요. 참석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만 진행하겠습니다. 의무 참석 아니에요. 그래서 2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과 오리엔테이션 한 번 더 진행하겠는데요. 지금 온라인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 제외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이 진행되는데 어떤 내용이 진행되느냐, 우리 이호진 교수님께서 우리 전공 비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법을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정도 특강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교 선생이 학교 시설물, 특히 학과에 있는 사물함이라든가 세미나실 이런 거 사용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 그때 받을 거고요. 또 학생회 임원들이 여러분들과 만나 그래서 학생회를 소개하고 임원들 소개하고 또 이제 동영상으로 진행된 이런 OT하고 당일날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경품도 지금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사 대접을 못해서 도시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요. 요거는 18일 입학식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 참석 희망 정보를 좀 조사를 할 거고요. 저희가 50명이 넘어가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의무 참석 아닙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학교를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때 대학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아쉽게도 이날은 셔틀을 학교 스쿨버스가 운행이 아마 9시 반에만 상록수역에서 한 번 출발하는 거 한 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셔틀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락처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주소 남겨놨고요. 우리 차윤아 조교 선생한테 전화갈 때는 우리 학과 사무실 번호, 지역번호 031-409-703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수님별로 연구실 전화번호 있습니다. 저는 409-7037 쭉 되겠고요. 7037-38-138 그리고 이호진 교수만 779번 409도 아니죠. 363-779 학교의 온 순서대로 있어요. 이메일하고 같이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수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기면은 전화나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T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입학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학교에서 뵙고 힘차게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손붙잡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며 신입생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